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 1번부터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전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화 약재 저장 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 약재의 중량과의 비를 우리는 충전비라고 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아래 탄산가스통을 보시면은 이 탄산가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며 이 가스통의 내용적이 67.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통의 부피가 67.5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탄산가스 소화 약재가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 채워지는 양에 따라서 충전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충전비 C라는 것은 충전을 우리는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C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최적을 우리는 볼륨 V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비티의 G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통을 리터로 표현을 하며, 그리고 소화약재의 무게는 당연히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겠죠.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CGV이다. 여러분들 영화관 기억하시죠? 영화관 CGV가 충전비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 G분의 V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보니까 이 최적이라는 것은 이 탄산가스통의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고정값입니다. 그러면 가스를 쓰다 보면 당연히 무게가 줄어들게 되겠죠. 무게가 줄어들면 이 충전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전비가 커진다는 것은 약재량이 감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화 농도란 방호 대상물 또는 방호 구역에 소화 약재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설계 농도에다가 안전율을 고려한 것이 소화 농도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죠. 답은 X가 되겠고, 이 소화 농도랑 설계 농도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설계 농도라는 것이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율을 고려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계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주 소화 원리는 뭡니까? 그렇죠. 질식 소화가 되겠죠. 이때 질식 소화의 개념이 뭐냐면,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의 산소가 15%로 뚝 떨어지게 되면 질식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소화 농도 공식을 보면 21%가 기준이기 때문에 21 빼기 O2는 이때 15%를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게 되면 결론은 28.57%의 소화 농도가 나옵니다. 즉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가 28.57%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산소의 농도가 21%에서 15%로 뚝 떨어져서 질식 소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화 약재를 방호 구역에 뿌리게 되면 100% 다 방호 구역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유율을 줘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1.2를 곱했다는 것은 1에다가 0.2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20%가 되겠죠. 20% 정도의 여유율을 줘서 결론은 34.28%의 농도를 가진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를 설계 농도 값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론,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율을 곱한 값이다. 3번 문제,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분류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 방법, 첫 번째, 방출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전역 방출 방식이 있고,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릴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것은 공간 전체에다가 소와 약재를 뿌리는 방식이 되겠고,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것은 직접 화점이나 방호 대상물을 향해서 소와 약재를 뿌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호스릴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호스를 가지고 가서 사람이 직접 호스를 꺼내서 화점에다가 약재를 뿌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류 방식에는 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동 방식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기동하는 방식이 있고, 전기식과, 그리고 기계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 있겠죠. 기계식과. 마지막으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장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스의 압력이 저압인 경우와 그리고 압력이 고압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방출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를 구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밀폐 방호 구역 내 공간에다가 소와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 국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국소 방출 같은 경우는 직접 화점 혹은 대상물에다가 소와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소가 아니라 전역 방출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장 용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고압식인 경우와 저압식인 경우에 압력값이 가로에 비워져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소와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매번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장 용기의 충전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압식인 경우와 저압식인 경우가 있는데 1번에서 설명을 드렸죠. 가스통이 있었을 때 이 가스통 안에 소와 약재가 몇 킬로그램 들어있느냐, 이게 바로 충전비라고 했습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1.5에서 1.9로 높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에서 1.4로 낮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압식 저장 용기에 액면계, 즉 액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이지와 압력계가 있는데 2.3 이상이 되거나 1.9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면 압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해 줄 수 있는 장치, 즉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용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압 시험 압력이라는 것은 이 가스통에 약재가 채워져 있으면 이 가스통은 압력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압력을 받게 되는데, 고압인 경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인 경우에는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압 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에 들어갈 말은 고압은 25, 저압은 35인데 저압이 낮은 값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3.5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 압력이라고 했는데, 저압식인 경우에는 3.5 메가파스칼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3.5에다가 0.64를 곱하면 얼마죠? 대략 2.24 메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0.8배라고 하면 3.5에다가 0.8을 곱하게 되면 대략 2.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가로 5번을 볼게요. 저압식 저장 용기는 영하 18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이하에서 1.2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이 1.2가 기준인데 2.24나 2.8이라는 것은 1.2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압력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저압식 저장 용기에서 내압 시험 압력의 0.6배에서 0.8배 사이에서는 안전 밸브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즉 안전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압 시험 압력이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이 3.5까지 압력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봉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봉판은 큰 압력이 가해졌을 때 파괴되는 금속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을 설치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안전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의 답은 25와 3.5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안전장치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했던 안전 밸브. 이 안전 밸브라는 것은 압력이 높아졌을 때 밸브를 열어서 어떻게 한다? 압력을 떨어뜨리는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어때요? 그렇죠. 봉판을 설치해서 이 얇은 판을 파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액면계가 필요하죠. 액면계라는 것은 이 액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압력계도 필요하겠죠. 압력계라는 것은 이 가스의 압력값을 나타내는 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 경보 장치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하 18도에서 1.2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냉동기가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동으로 냉동을 시켜주는 장치이다라고 해서 자동 냉동 장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방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호구역이다. 이 방호구역에 당연히 분사 헤드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 분사 헤드에서 소화약재가 방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화약재 방출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화약재가 방출되겠고 당연히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죠. 화재가 났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 방호구역에 보시면 개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구부는 약재를 방출하기 전에 자동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로 폐쇄가 되고 폐쇄가 된 다음에 소화약재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방호구역 내로 약재 방출 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방출 표시 등이 표시가 되고 CO2가 방출 중이라는 표시를 보고 사람들이 이 방호구역 내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이 방호구역 외 장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저장 용기의 밸브를 열기 위한 기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동장치가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을 따라가다 보면은 샵 2번이라고 되어 있고 우측을 따라가다 보면 샵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1번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방호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기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샵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의 방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택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난 실, 즉 방호구역 1번 또는 2번 중에 화재가 난 실내만 선택 밸브를 개방을 해서 소화약재를 방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부부 옆에는 수동 기동장치가 있어서 수동으로 약재를 방출시킬 수 있으며 이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 문을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수동 기동장치에 버튼이 있어서 방출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출 지연 스위치를 눌러서 안에 있는 방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저압식 저장 용기의 안전장치와 작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면계와 압력계가 있는데 액면계 같은 경우는 액체 위치를 나타내는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고 압력계는 이 저장 탱크의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 탱크는 영하 18도에서 압력 2.1 메가파스칼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낮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자동 냉동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탱크 내의 압력이 2.3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1.9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압력에 문제가 생겼음을 경보해주는 압력 경보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탱크 및 배관이 압력이 높아지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때 2.4 메가파스칼을 초과하게 되면 브리다 밸브하고 안전 밸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식 봉판이 파괴되면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탱크나 배관 등이 압력에 의해서, 즉 고압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 밸브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기동용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원 밸브, 즉 메인 밸브가 개방이 되고 분사 헤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사되어 소화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라고 했죠. 앞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설 부분의 5가지 전부 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충전비 얘기했죠. 충전비 뭐라고 했죠? CGV. 영화관 CGV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부피를 무게로 약재량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충전비를 2가지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압식은 1.5에서 1.9를 의미하고 저압식은 1.1에서 1.4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1.1에서 1.4, 4 다음이 5죠. 1.5에서 1.9 이렇게 연달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압식은 1.1에서 1.4. 1.4가 다음이 뭐죠? 그렇죠. 1.5에서 그 다음 1.9. 2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러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주차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차량이 차곡차곡 주차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20대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용 건축물 볼게요.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물이 되겠죠. 주차 타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량들이 각 층마다 이와 같이 주차가 되겠죠. 따라서 기준이 바닥 면적, 한 층에 대한 면적이 아니라 전체 건물에 대한 면적인 연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보시면은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인 연면적이 기준이고 값이 80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고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대한 바닥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이 바닥 면적이 얼마이다? 그렇죠.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랑 관계된 실이 있죠.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그리고 축전지실.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차량 대수인 20대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차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연면적 800. 차고나 주차장은 해당 층인 바닥 면적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전기랑 관계된 실, 전기실, 발전실, 축전지실의 경우에는 얼마이다? 300 이상인 경우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동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기동 방식이라는 것은 이 개방 밸브를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법, 기계적으로 여는 방법, 그리고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여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압력 차에 의해서 개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란 뭐냐면 이 솔밸브라는 것은 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은 겁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밸브가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전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솔밸브는 전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보시면 됩니다. 기동 용기에 가스가 차 있죠. 이 가스가 개방이 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의 밸브가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가스의 압력을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디귿과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CO2 소화 설비의 소화 원리와 소화 효과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CO2입니다.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12가 되겠고, 산소의 경우에는 16이 되겠죠. 16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에다가 32를 더하면 44라는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볼게요.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공기의 분자량은 29입니다. 그럼 공기의 분자량 29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어때요? 크죠?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피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복은 무엇이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는 걸 우리는 피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4 이산화탄소 분자량을 29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1.51 정도 됩니다. 즉 비중이 1.51이라는 것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연소물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따라서 피복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각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통에 들어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사가 되면 어때요? 기체가 됩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기화열이 필요하겠죠. 즉 방사 시에 기화열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열을 흡수하면 어때요?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방사 시 기화열에 의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가 방사가 되면 산소 농도가 21%에서 15%로 떨어지게 됩니다. 15%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질식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식 효과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CO2 소화 설비의 특징이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CO2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 후에 남아있는 잔존물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A, B, C급 화재, 즉 일반 유류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역 방출 방식의 분사 헤드의 경우에는 방사압이 2.1MPa 이상이기 때문에 고압 배관과 밸브를 사용해야 되겠죠.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방사 시에는 소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동상 우려가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죠. 증발열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고압 배관이나 밸브를 사용한다. 맞죠? 소음이 적다? 아니죠. 소음이 크다.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작동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화재 진압 후에 잔존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겠죠. 전기나 기계나 유류 화재에 다 효과가 있다,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CO2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러한 저장용기 설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저장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장용기 아까 그림에서 어디에 설치했죠? 그렇죠. 방호구역 내가 아니라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피난이나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하는데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 변화가 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되며 그리고 빗물의 침투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빗물의 침투에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서 그 실에 저장 용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된 곳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 용기가 여러 대가 설치가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을 3cm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지 점검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약재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역 외 장소에 설치한다. 맞죠? 40도 이상이 되면 안 되죠.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답은 2번. 직사광선 피해야 되며 빗물 침투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서 안전하게 저장 용기를 보관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CO2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딱 봐서 충전비 나와 있는데 고압식과 저압식이 모두 1.1에서 1.4로 같다? 말이 안 되죠. 저압식의 경우에는 1.1에서 1.4가 되겠고 고압식인 경우에는 높기 때문에 1.4 다음이 얼마였죠? 그렇죠. 1.5에서 2는 안 됐죠. 따라서 1.9까지가 고압식이다라고 해서 고압식과 저압식의 충전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